명태균이 휴대전화가 없다, 아니, 다 없앴다고 그랬다가, 있다고 그랬다가, 내용의 7, 80%는 아직 공개를 안 했다고 했다가,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휴대전화 원본 파일들은, 넘어가진 않은 것 같아요. 검찰 손에도 그렇고, 민주당에도 그렇고 어딘가 제3의 장소에 명태균의 의도대로 보관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명태균이 이거를 양쪽에다 다 딜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넘겨줘야 돼요. 양쪽에 다 줄 수는 없으니까. 그건 의미가 없는 거니까. 이거를 결정하게 되는 계기가 뭐가 될 거냐. 결국은 명태균에 대한 인신구속. 명태균이 더 이상 김건희를 믿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와야 그게 아마 민주진영 측으로 넘어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명태균이 출두를 해서 현장에서 체포가 되든 아니면 출두를 거부했다가 긴급 체포가 되든 어떤 형태로든지 검찰이 먼저 움직여서 명태균을 잡아 넣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일종의 그 끈앞풀을 달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명태균의 뒷돈 전달책으로 조폭 출신의 윤 씨가 지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명태균 씨가 지난 대선 윤석열을 위해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여론조사를 수억 원어치 돌렸고 그 비용을 지방선거 공천 희망자들로부터 충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돈 일부의 전달책이 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황모 씨였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황 씨라는 인물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윤 대통령에 대한 미래한국연구소에 비공표용 여론조사를 신고한 의뢰인으로 밝혀진 바 있는 인물인데요. 이 대선 본투표 6일 전인 2022년 3월 3일 이 C씨와 강혜경 씨와의 통화 녹취를 창원지검이 확보를 했는데 이 녹취에 따르면 C씨가 강 씨에게 사무실에 있나 황땡땡 회장님 보내려고 20, 30분 안에 사무실로 갈 거다. 봉투 하나 좀 받아놓으면 된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받은 돈이 현금으로 약 3,200만 원이고 이를 대선 면밀 조사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강 씨는 진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람이 뒷돈 관리인이에요. 황 씨가. 황 씨가. 근데 이 사람이 사실은 공익신고도 한 사람이거든요. 예전에. 근데 이 사람을 갖다가 검찰은 엮어갖고 돈 받는 하수인으로 묻고 있는 거예요. 네, 엮었네요. 네. 그 엮으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사람이 여론조사 비용으로 해갖고 처리를 하라고 미래한국연구소에다가 일종의 세무 처리나 장부 처리를 했다는 거야. 근데 본인은 전혀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내용인 거야. 이 사람은 돈을 받아갖고 개인적인 심부름을 해줬는지 모르지만 자기 이름으로 세금 계산서를 끊어서 뭐 내가 조사를 의뢰했다라고 하는 계약서를 쓰거나 그걸 통해 갖고 공식적으로 돈을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거나 이거 한 적이 없는데 검찰은 했다고 우기고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 이 사람은 명태균의 약점을 알고 있고 명태균이 말하자면 어디에서 돈을 받았는지를 수금하고 중간 역할을 해줬던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뭔가 삐진 게 있으니까 공익신고를 했겠죠. 비공개 여론을 했다고. 그렇겠죠. 그럼 삐졌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일을 해줬는데 대가를 못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공천을 못 받은 거겠죠. 근데 아무리 명태균이 힘이 좋다고 그래도 폭력 전과 있고 조폭을 하던 사람을 갖다가 어디 지자체장에 꽂아주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이 사람이 삐졌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현재 경남 지역의 한 체육회 협회장을 맡아. 체육회 협회장은 인테리어 회사 소장도 하는데, 뭐 협회장 정도 하는 거야 큰 문제 있겠습니까? 하지만 공직은 아니잖아, 그건. 대한 배드민턴 협회장 말씀하시는 말을 안 했는데 어떻게 잘 알아? 네. 실명을 얘기 안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한테 해줬던 일을 불법적인 일을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이게 명태균 입장에서 보면 양날의 칼인 거지.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불만이 있는 건 그냥 공천 안 해준 거야. 그래서 한번 톡 찔러보긴 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명태균을 심각하게 위에 입힐 정도의 증거는 아직까지는 안 꺼내놨던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나중에라도 명태균 덕을 보려면 명태균 죽이진 말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이 비공개 여론조사를 했어요. 명태균이가.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비용 중에 일부를 내가 받았어요라는 진술을 했을 거예요. C라는 사람은. 근데 C뿐만 아니라 A, B, C, D, E, F, G가 다 있겠죠. 근데 얘기는 있을 수도 있어. 예. 얘기는 C, AAA도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아무튼 C하고 있던 거래를 해서 걸었는데 이거는 개인 거래예요. 개인 거래. 개인 간의 거래. 개인 간의 거래. 이게 미래한국연구소로 들어갔다는 얘기를 한 적도 없고 본인도 부정을 하고 있는데 이걸 엮은 건 뭐냐? 이 사람을 선거자금법으로 엮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태균이 대신에 받아온 돈들, 착복한 돈들, 나눠 먹었던 돈들을 이 사람을 잡아 넣어갖고 죄를 꾸미는 거죠. 검찰 특기가 나오는군요. 그렇죠. 왜냐면 지금 김영선하고 있는 관계에서 9천만 원 그 세입이 삥땅한 거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잖아. 네. 그래서 둘이 빌린 돈이라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뭐 하게 되면 명태균을 중재로 다스릴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을 통해 갖고 공천 개입을 하고 다니면서 사방에서 돈을 받아먹었다라는 진술 확보하게 되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정치자금법 중에 최악질로 갈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엮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을 엮은 거예요. 이거를 딱 보게 되면 명태균이 들어가게 되면 단순하게 우리는 선의로 주고받은 관계예요. 이거는 안 통한다라고 하는 걸 느꼈을 거고 명태균은 빨리 이와 관련한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하고 낚여서 경상도 지역에서 졸라게 많은 수수료를 챙긴 놈 이걸 만들기 위해서 지금 11명의 검사들이 이 사람의 계좌와 이 사람의 행적을 뒤쫓고 있을 거예요. 나머지 A, B, C, D, E, F, G를 찾아내기 위해서. 그냥 찾는 거 쉬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고구마 줄기 나오듯이 줄줄줄. 쉽죠. 이 사람이 체계적으로 돈 세탁을 했을 리도 없고 그러니까. 계좌 세탁을 했을 리도 없고 이 사람 계좌에 드러내게 되면 명태균은 당연히 악질 선거 브로커로 이게 나오게 되는 거고 이걸 통해 가지고 얘는 사람 안 가리고 이놈저놈 다 브로커질 하고 다니던 나쁜 놈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해서 뭔 짓 할 거라고 그랬잖아. 뜬금없이 송영기 대표 구속시켰던 돈봉투 사건을 끌고 와가지고 지금 이게 끝난 지가 이제 얘기된 지가 언제인데 지금 끌고 와가지고 잊고 있었네. 네,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사람 이 의원들 전부 다 재소원하고 전부 다 재조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소환에 불응했으니까 구인하겠다라고 하는 개구라를 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돈 주고 받은 사람 중에 민주당 인사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지금 얘기는 뭐냐면 대선 때, 문재인 대선 때, 선거 관련해갖고 임명장 비슷한 걸 받았다라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 민주당하고 이걸 엮기 위해서 지금 전혀 다른 건, 민주당 문재인 대선 본부 안에서 임명장 받은 거랑, 그 다음에 돈봉투, 그리고 여기에서 황씨 통해가지고 브로커 수금한 거 요런 것들을 뭉개갖고 또 하나의 대장동을 지금 창작을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지금 창원에서. 그리고 그거는 절대 중앙지검이나 다른 데 오지 않고 창원지검에서 수사해서 창원지검에서 재판해가지고 창원지검에서 완결 지어버리겠다. 그렇죠. 라고 하는 플랜을 갖고 명태균 명태균 관련된 지금 이 사건, 이 파묻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민주당이 뭘 더 가졌는지 모르다는 거죠. 오늘 요따위 대국민 우롱담화를 했으니까 민주당이 오늘 오후에 또 터트려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최소한 내일은 우리 태균이는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내일은 나가지 말고 좀 더 지금 보세요. 주변 사람들 압박해오죠. 가족들 다 압박하고 있죠. 네. 요런 것들을 보면서, 김건희는 너를 살려줄 생각이 없다라는 걸 깨닫고, 내가 살고, 내
내 신불자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거를 까야 된다. 주도적으로 내가 까야 된다. 남이 까주는 건 의미가 없다. 내가 직접 까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빨리 주말 안에 굳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쩜 이렇게 날짜 돌아가는 것도 월요일, 화요일 갈등하고 수요일, 목요일 결심하고 금요일, 토요일 행동한다고 하는 저의 예상 패턴과 똑같이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네. 관련해서 대통령이 날아갈 수 있는 선거 무효가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건이 불법 사무실 그 운영이거든요. 이 불법 사무실이 존재했다는 것만 자체로도 그리고 거기에 운영된 것만 확인되는 자체로만도 충분히 탄핵이 아닌 선거 무효를 만들 수 있는데 친구라고 하는 이 교수가 이철우 교수는 친구였는데 틀어졌죠. 왜? 아버지 이종창 광복회장을 윤석열이가 그러네. 어떻게 했어? 아버지를 건드렸으니 아들 입장에서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광복회 예산 깎은 거에 대한 100배, 1000배 강한 복수를 때렸습니다. 강남 화랑 말고 양재동에도 불법 사무실이 있었다. 네, 뉴스타파가 앞서 보도했던 이른바 강남 화랑 사무실 외에 또 다른 비밀 사무실이 존재했던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철호 연세대 교수가 이 강남 사무실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여러 곳에 장소를 제공했다고 말하면서 대화 도중 양재동을 언급했는데요. 이곳에서 캠프 사람들이 모인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강남 모 화랑보다 오히려 더 고정적으로 운영됐던 사무실이 양재동이었다면서 소재지를 지목했습니다. 왜요? 양재동 쪽에 한동훈의 댓글팀이 있었다라고 하는 제 첩보를 받은 적이 있는데 왜 이게 같이 양재동일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어가지고 그 건물을 쓰게 해줬나 보지, 그치, 누군가가. 이제 그 당시에 쓰다가 이제 요거 내가 끝났으니까 너 써라 하고 혹시 빌려준 건 아닐까라는 살짝 의심이 되긴 하는데 관련된 건 제가 방금 느낀 거기 때문에 삘이 온 거기 때문에 한동훈 팀하고 이거하고 연관성을 한번 찾아보긴 하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그 양재동 캠프에 건진법사가 소속돼 있었다라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그래서 건진법사가 그 당시에 홍보팀을 캠프 안에서도 고문 같은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여의도 사무실에 와갖고 막 윤석열 소개도 시켜주고 엉덩이도 뚝뚝 때려주고 막 이것도 그 이미 우리가 봐서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건진법사팀 같은 경우에는 애초부터 르네상스 시절부터 검찰이라든지 이런 쪽 검찰이나 경찰 쪽에 관련된 연결고리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가 있었고, 쉽게 말해서 승진을 하려면 건진법사한테 가서 청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을 정도란 말이죠. 그렇다고 치면 이쪽은 사실은 선거 기간뿐만 아니라 그 전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지. 그러면 관련된 조사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된다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지금까지 얘기 안 하고 서로가 안 건드렸던 이유, 또는 지금까지 묻혀졌던 이유가 이게 없어진 사무실이 아니라 화랑 사무실처럼 살아있는 사무실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의혹이 된다는 거죠. 여전히 건진이 쓰고 있다? 여전히 건진이 쓰거나 한동훈이 쓰고 쓰거나 있다. 누군가가 이 조직들을 운영을 운영하고 하고 있는 있다.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그렇겠네. 왜냐하면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모인 거면 공식적인 캠프 사무실이 있을 거고 그쪽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모인 사람들은 거기 있으면 되는 건데 따로 모아놨다라는 거는 그거는 사적인 어떤 사적인 조직이잖아. 조직이기도 하지만 애초에 그 조직이 만들어져 있던 게 흡수된 거야. 힘을 합친 거지.
그러니까 이 조직은 아, 윤석열의 당선을 위해서 급조된 조직이 급조된 조직이 아니라. 원래 원래. 있던 조직인 어. 건데 이 조직이 윤석열을 돕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러면 저기 뭐야, 김건희 초롱이들은 어떻게? 그건 이제 뭐 장모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약도 팔고 댓글도 하고 있겠지만 그쪽 방향하고는 또 다르게 다르게. 건진법사 건진법사는 무조건 댓글팀이에요. 홍보팀이고. 요런 애들이 운영하는 사무실을 병행해서 사용했을 가능성. 그리고 그게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운영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반드시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건 옛날 건 없어졌기 때문에 증거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요거는 살아있는 사무실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여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 뉴스 나오자마자 확 정리하지 않았어요? 위치는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건물은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요거, 위치는 요거.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인사들이 드나들었던 거, 그와 관련된 내용들은 자료 지금 없애고 있지 않을까? 뭐 자료를 없앤다고 없어지지가 않는 게 이 건물이 존재하는 동안에 있었던 뭐 각종 임대나 지불 비용이나 또 여기서 이 어떤 형태의 법인이 있었으면 여기서 어떤 놈이 법카를 쓰고 밥을 먹고 세금을 내고 이 근처에서. 그리고 그와 관련된 돈 작업질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아무리 통장이 없앤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뭐가 있었다라는 거 상호만 있어도 그 명의자가 누군가만 찾아도 충분히 요즘은 디지털 시대라서 클라우드 안에 있는 자료들을 꺼낼 수 있다는 거야. 아, 근데 아니에요. 우리 검찰은 못 찾을 거예요. 그럼 누가 대신해서라도 심부름 센터에 맡겨서라도 찾으려면 금방 찾을 수 있다는 거야. 이런 게 탐사 취재지 뭐겠어요. 저는 앞으로 이 양재동 사무실의 존재가 훨씬 더 또 하나의 큰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저기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 그 쌍방울 관련해서 조금 들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짚히는 게 좀 있는데, 그거하고 연관성은 제가 다음 주에 깜짝 놀랄 소식으로 여러분한테 전해드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네요. 진짜 여기에 건진이 드나들었다고 하면요.